심리학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보면 볼수록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리 웃다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제 영상이 무조건 희망적이지만은 않죠. 성장을 위해 아픔을 겪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덜 아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 자신에게 여유롭고 자비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댓글로 종종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웃다님은 왜 행복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시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 댓글 달릴 때 저도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되게 찔려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걱정이나 불안도가 좀 낮고 그리고 삶에 더 만족하면서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시사철 자존감이 높고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7월 2일 목요일 7시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우리 라이브 하기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그때 자세하게 폭로할게요. 제가 여러분과 정말 다르지 않다는 걸. 근데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여유 있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체로 저의 삶에 만족해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목이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은 나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은 나를 자비롭게 때로는 여유롭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떨어지는 자세는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관조하는 자세라고 하죠.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라는 건 이 하늘과도 같다. 하늘에는 구름이 수없이 둥둥 떠 있지만은 구름을 잡아두지 않잖아요, 하늘은. 어떤 구름이라도 하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지나갈 수 있어요. 나라는 하늘에 수시로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 구름 조각들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나 자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감정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면 그 구름에 갇혀서 이 넓은 하늘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선호하지 않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먹구름이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전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것은 내가 아닌 나의 순간일 뿐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훌륭해요.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지난 강연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등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 열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밀어낼 때 열등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자비롭고 여유로운 사람은요, 열등함을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어떻게 그게 될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책 뒤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나의 약점은 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약점을 나 자신이라고, 내 전부라고,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막 운명의 짝꿍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약점은 내 일부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밀어내기보다는 끌어안는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저의 되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어느 날 딱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이걸 대뜸 끌어안지는 못했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팽팽하게 마주봤어요. 그 녀석하고 나를. 그 상태로 회피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냥 계속 바라봤어요. 내 약점을. 괴롭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서서히 나의 그 약점에 대해서 점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의연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이런 식으로 때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것도 내 일부분이잖아 하고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조하는 자세로 나를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왜 내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안아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때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가 그런 감정을 느꼈고 너무 괴로웠지. 그 아이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창피하다고 막 숨겨버리거나 그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머리 쓰다듬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게요. 되게 이게 손발 오그라들고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다. 근데 그 순간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거냐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알게 모르게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울증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우울증 증상 중에 이 우울의 늪으로 확 그냥 빠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해, 우울은. 그래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증상이지 결코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우울함 그 자체가 아니라 우울한 부분이 있을 뿐이다. 나는 수치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하고 그냥 큰 그림 중에 작은 점 같은 거로 봐주세요. 다만 내가 그냥 좋아하지 않고 예뻐하지 않는 점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점도 내 그림의 일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인 거잖아. 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지 마시고 끌어안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냥 인정을 하다 보면요. 점점 의연해지고 적응도 되고 그러다 보면 여유로워지고 오히려 막 나를 다그치면서 고쳐야 돼 막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도 해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난다면 일주일 동안 무슨 대화를 할까 나랑. 나의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내 이야기를 나는 들어줄 수 있을까? 좋든 싫든 일단은 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행 일주일 동안 떠나서 그저 경청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조건 없이 그냥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해해주고 끌어안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흘러가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고 적응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웃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도 수시로 무너지고요. 수시로 제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 발만 떨어져서 관조하는 자세로 이것은 나의 일부분일 뿐이야.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한결 여유롭고 자비롭게 나를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괜찮고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